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이재명이가요, 공직선거법, 상고 이유서, 마지막 날 제출했죠. 보름이라고 하는 시한을 다 끌고 나서 마지막 날 제출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이제 끌어보려고, 늦춰보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데요. 야, 대법원에서 정말, 작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간다라고 지금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보통 소부에 넣고 나서 소부 아시죠? 대법원에 12명 대법관, 대법원장 빼고 법원 행정처장 빼고 나머지 12명이 4명씩 이렇게 소부 3개가 있죠.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될 텐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보다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이재명이가 그걸 넣자마자 바로 12시간 좀 흘렀나요? 바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이재명을 끝장낸다. 결론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태학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집니다. 기피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빠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한 것입니다.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재명을 재판하는데 과연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이송이 아닌 파기자판으로 끝을 낼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야 뭐 당연히 이제 파기자판으로 이왕이면은 6.3 대선이 끝나기 전에 끝장을 보고 싶죠. 지금 뭐 시기적으로 봐서는 4월 22일이니까 5월 22일, 뭐 6월 3일까지 약 한 달 반쯤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사실은 뭐 쟁점도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이걸 요약하게 되면 A4 용지 한 면이면 충분해요. 뭐 잡다하게 수없이 많은 자료를 넣어서 그렇지 사실 상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그 관련해서 거짓말 했다 안 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가지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 그거를 압박으로 넣겠다 안 넣겠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런 간단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볼 때는요, 이게 기가 찰 겁니다. 이걸 갖고 몇 년을 끌었습니까? 3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그게 2심에 와서는 완전 무죄가 됐다. 이 널뛰기한 재판의 내용이 뭐냐를 들여다보면은 학을 뗄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목불인견, 눈 뜨고 못 봐주겠다. 파기자판으로 끝장을 내자. 조이대가 지금 속에서 지금 칼 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대법원 소부 배당 직후 저는 합의체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안이 워낙 이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개인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 언론이 일제히 지금 이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재판을 담당할 이제 이 주심 판사는 원래 박영재 대법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 사람을 대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한 내용만 있어서 말이죠. 조금 더 알아보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되었다. 자, 이것은 민주당 쪽에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패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장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 사건을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을 했었죠. 근데 이재명은요, 상고 이유서를 3부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법원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추상 같은 그런 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이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리죠. 자, 법원 조직법은 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원 합의체 전합의 조건은
13명 전체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4명은 아닙니다. 그 행정 업무를 보는 법원 행정처장은 원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명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건 자체는 3분의 2만 넘어도 충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한 번 있었죠. 그때 7월 경인가요? 그때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극적으로 구제가 됐었죠. 그때 중요 인물이 바로 권순일 아닙니까? 자, 한편요, 전원 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이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또 한 번 어쨌거나 도마 위에 생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안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끝내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대선 전에 재판을 통해서 파기 자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가 있습니다. 덜도 말고 말이죠. 딱 이렇게 벌금 100만 원만 때려주십시오. 그럼 모든 게 게임아웃입니다. 이재명을 이걸로 잡아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100만 원짜리 그거 하나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를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향후 5년 뭐 이런 식으로 출마를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주변에 그 모여들었던 분합이들, 그 좀비들이 전부 다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곡소리 하겠죠. 집권할 수도 없는, 출마하지도 못하는 이재명 주변에 남아서 충성할 수 있는, 거기서 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재명의 정치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향후 여러 가지 재판에서 유죄가 계속 터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뭐 감옥에 바로 직행할 것이고, 감옥에서 뭐 수십 년, 아마 무기가 되지 않겠나 다들 이렇게 봅니다. 무기로서 그냥 다시는 바깥에 밝은 자유로운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법원이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조희대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칼 보여준 적이 아직 없었잖아요. 자,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말이죠. 뭔가 이렇게 작심하고 하는 느낌이 안 듭니까? 넣자마자 바로 3부에 갔던 그걸 2부로 돌리고 2부에서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넣고 이걸 불과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막 일사천리로 번개같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뭐가 있다, 왔다, 그날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희망도 없으면 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나요? 자, 대부분에 대한 신뢰를 한번 얹어봅니다. 여기서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대선 전에 하면 더 좋고요. 대선 후에라도 파기 자판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그런 결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기 대선 3개월 내에 또다시 대선 이런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